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망언으로 점철된 청문회가 돼버렸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문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김문수라는 사람은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노동운동계의 거의 전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70학번으로 김근태 민주화운동의 대부 김근태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970년대에는 사실상 노동운동으로 들어가는 학생운동 출신 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김문수라는 사람은 전설 같은 인물이었고,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노동운동을 사실상 만들어 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노동운동연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노동운동 단체였고, 이 단체에 김문수가 리더였다가 이후에 심상정 전 의원이 리더가 되죠. 심상정이 어디든지 대라, 이것을 끝까지 불지 않으면서 고문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3 인천 투쟁으로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1988년 사면이 됐고, 1990년 노동운동계가 중심이 돼서 창당한 민중당이 있었는데, 이 민중당 창당에 참여를 했고, 이 민중당의 구로갑 지구당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민중당은 굉장히 낮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 당시 비례대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국구였죠. 전국구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낙선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존 노동운동과는 좀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판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1994년 민자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자당이죠. 1994년 민자당에 입당을 하면서 김문수는 혁명의 시대는 갔다라고 하면서 기존 노동운동을 상당히 비하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변절자라는 비판을 받게 됐죠. 이후에 김문수는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합니다.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선 4기, 5기 경기도지사를 지냅니다. 민자당, 신한국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이 정당에서 이른바 혁신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게 됩니다. 노동운동 출신이었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여러 가지 행정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죠.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단 있어 보이는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 정당에서는 갖지 못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당연히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됐었죠.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수성갑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정치 인생의 되게 굴곡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을 택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그 당시 평가를 해 보면 경기도지사를 지냈었기 때문에 원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부천 소사, 여기에 출마를 해도 됐지 않았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자기의 고향 근처였던 대구로 출마지를 선언했는데 김부겸 의원에게 이때 패배합니다. 그 민주당 계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고, 김문수라는 정치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후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뭐 어찌 되었건 이 2016년, 17년, 18년으로 거치면서 국민의힘 계열, 그 당시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 김문수가 다시 거론이 됐고, 김문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박원순에게 패배하죠. 이후에는 제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태극기 부대에게 상당한 환호를 받았고, 이 중간에 2016년 총선 이후에 김문수 TV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 출신의 유튜브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팬도 많았고 수익도 상당히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0년에 자유통일당이라는 태극기 세력이 중심이 된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 주 무대는 계속 태극기 부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 픽업이 된 걸까? 윤석열 정부에 노동 쪽을 담당해 줄 만한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음,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있는데요. 이 경사노위에 2022년에 픽업이 됩니다.
이제 임명이 될 때만 해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어요.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2 년간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문수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문회 때 거의 모두 등장합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도지사입니다. 라는 사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2011년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는데 119에 전화를 겁니다. 남양주 소방서였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119 직원이 용건을 계속 묻습니다. 용건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 제 도지사인데 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용건이 뭐예요? 도지사입니다. 제가 도지사라니까요. 직원의 입장으로 보면 아니 네가 도지사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심지어 그때 전화번호가 도지사실, 도지사 집무실 전화번호도 아니었고 다른 곳에서 전화 온 전화번호였고 전화번호가 다 뜨잖아요. 그런 사람이 도지사라고 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목소리 전화 목소리로 사람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계속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 이것만 반복하니까 끊어 버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으니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사람이 받았죠. "아까 전화 걸었던 사람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도지사인데." 이런 게 반복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전화 이후에 해당 문제가 거론이 됐고 이 소방대원이 전보 조치가 내려집니다. 뭐 직급이 낮아진 건 아닌데 원래 하던 일에서 다른 직무로 보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논란이 됐고 현장에 가서 전보 조치를 철회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경기도지사 일을 되게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 도지사라는 사람이 저런 갑질을 하는구나.'라는 게 밝혀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녹취가 그대로 공개가 됐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자, 이분이 정치를 해 오면서 망언은 2000년대 들어서 주옥같이 나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원동력이 됐다. 자,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한 뉴라이트의 대표적 주장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주장의 어떤 근원 같은 것인데 이게 2009년 1월에 부천 상공회의에서 신년 인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논란도 상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인식은 이어집니다. 이따가 청문회 때 나오는 발언을 보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뉴라이트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참혹한 수준의 발언도 있습니다.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이런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 2011년 6월이었는데 한국표준화표 초청 최고 경영자 조찬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2018년 6월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이 출정식에서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세월호를 죽음의 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판이 거의 참혹해지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선거에서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계속 반대해왔던 사람이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에 임명되고 나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고 나서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탄핵에 반대한다.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태극기 집회 가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뭐 자기의 주장이 그럴 수는 있겠는데 공직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반복됩니다. 자, 이분이 경사노위를 했고 노동부 장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 관련한 거의 노동자 혐오, 노조 혐오 발언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2009년 경기도지사 시절이었어요.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고된 900명과 외부 세력들이 자살 특공대처럼 행동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약 30명 가량이 돌아가셨습니다.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는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명백한 노조 혐오죠. 이런 분이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왜냐하면 경사노위라는 것은 노동조합까지 포괄하는 대화 협의체거든요. 물론 민주노총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한국노총은 들어갔다 나왔다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 이런 사람이 경사노위를 했다는 건 '노조는 들어오지 마라.' 이거에 가깝죠. 2022년 화물 노동자 파업 당시에는 자기 유튜브 채널이 있었잖아요. 김문수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불법 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 노동자들은 이것 내리면 생계 어려워지고 그냥 날아가니까 "하자. 이걸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이죠. 위원장을 할 때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벌 모터스에 갑니다. 광주에 있는 그 자동차 공장이죠. 노사정이 함께 협의해서 만든 현장인데 여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조가 없는 것은 더 이상 한국에서 자랑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 무노조 경영을 했던 삼성조차도 지금은 노조를 인정합니다. 심지어 노동자가 참여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노조가 없다는 거에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리해 보면 친일이고 극우이고 반노동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수준인가? 어쨌든 이런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자, 청문회에서 대부분은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김문수는 어떻게 할까? 이게 관심사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입장을 반복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간 입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그냥 망언의 현장이 되어 버렸어요. 망언이 지속됩니다. 계속 물어보는 것마다 "아니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나는 별로 사과할 게 없다." 이러다가 끝내는 참다 못한 야당이 "도대체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해서 퇴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박근혜 탄핵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이것을 계속 탄핵 반대 운동을 해 왔고 탄핵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공직에 있으면서도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으니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거다." 자,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태극기 집회 가서 그런 자연인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은 경사노위 위원장도 아닙니다.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은 헌법을 지키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이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입장을 국무위원에 임명되기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이 많았다. 그건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 3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살 특공대 같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는 거죠. 직무의 전문성을 한번 따져보는 질문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어찌 됐건 간에 "당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수는 있는 사람이냐?"라는 차원의 질문이었죠. 2021 년부터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물었는데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실질 임금 감소는 통계청 발표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거를 처음 봤다고 하면 그전에 공직에 없었거나 노동 관련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뭐 그나마라도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노동 관련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듣는다. 그렇다면 이분은 직무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현실과 관련한. 그런데 처음 듣는다. 이러면 과연 뭐 어떤 논란을 차치하고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의심이 되는 장면이죠.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세월호 죽음의 구판. 사과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세월호는 과하다. 10 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아니 10 년이건 20 년이든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 어디가 과하다는 겁니까? "죽음의 구판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냐?"라고 했는데 과하다고 얘기한다는 건 이쯤 되면 거의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논란과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거를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하나는 "일제 때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것과 건국절 1948 년을 건국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물었는데 이날 독립기념관 관장도 국회에 왔었어요. 국회의원들이 물었죠. "지금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멘트하지 않겠다."라고 답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논란이 된 사람조차도 이 질문을 피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논란이었고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 뭐 여당 의원들이나 정부 쪽에서도 이 논란은 피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자는 "일제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야." 이렇게 답해 버립니다. 이게 사실도 아니에요. 그런 프레임 자체가 허구입니다.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선인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모든 통계에 일본 국민의 숫자는 일본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을 국민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나라가 없어서 식민지니까 뭐 어디 다른 나라를 가야 된다면 그 국적이야 뭐 일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갑자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죠. 없었던 프레임입니다. 나라는 없었고 식민지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이게 상식이다. 1948년 건국이 상식이다." 어떻게 상식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김문수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장면이죠.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이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무위원 청문회에는 늘 논란이 발생하는데 이번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회는 그 자격을 의심케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무위원일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박근혜 탄핵 헌재 판결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는가? 노동자 혐오와 노조 혐오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게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나아가서 실질 임금 감소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이 있는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노동자를 죽이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부정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사참사가 벌어질까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보수적인 사람 중에서도 보수적인 전문가나 보수적인 교수, 뭐 보수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일원, 국무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뽑을 사람이 없고 결국에는 태극기를 전전하던 분이 결국 장관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데 과연 장관을 계속 임명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사람을 과연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이제는 뭐 거의 기대가 없죠, 국민들도. 오죽하면 총리를 바꾸지 못해서 한덕수 총리가 끝까지 가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도는 지경이니까요. 청문회에서 이미 김문수 후보자가 자격이 없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지켜봐야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의 이슈 해설. 이번 편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